이렇게 실제 배정되지도 않는 무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가 포함되어 전체적인 수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해당 부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지오 엘리먼트 수요일치 결과 발표와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결과 발표로 확정된 실권주 청약 등 5개 동시 청약 일정을 핵심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디어유와 IT아이즈, 비트나인의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지오 엘리먼트와 삼성중공업의 청약이 시작됩니다. 현재 청약 일정으로는 5개의 청약이 환불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모두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환불이 되므로 이번 주 남은 청약인 SM상선, NH 올론리츠, 진에어 실권주 청약에는 청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환불 일정만 겹치는 것이 아니라 상장도 겹치는 상황입니다. 디어유와 비트나인은 11월 10일 수요일 상장을 하고 IT아이즈와 지오 엘리먼트는 11월 11일 목요일 동시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려 5개의 종목이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 상장이 겹치는 2종목씩은 매우 주의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시 상장은 매우 큰 변수가 있고 한 종목으로 매수가 몰릴 시에는 단독 상장보다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의 청약을 진행하는 NH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인 11월 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청약들은 청약 중이라도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IT아이즈의 신한금융투자, 지오 엘리먼트의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트나인과 IT아이즈는 청약 시간이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지만 지오 엘리먼트는 청약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디어유의 청약을 진행하는 한국투자증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 실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억 5천만 주가량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가 조달하는 자금은 무려 1조 2,825억 원입니다. 먼저 주주를 배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이 발생하는 물량은 주주가 아닌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모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발표된 유상증자의 청약 결과를 확인해보면 우리 사주조합과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 규모인 2억 5천만 주보다 조금 더 많은 2억 5천8백만 주를 청약하였습니다. 유상증자는 성공적으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 단위로 인해 발생한 단수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73,719주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규모가 73,719주밖에 안 되기에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공모가 5,130원을 반영하면 전체 공모 규모는 3억 7,817만 8,470만 원입니다. 매우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오늘 종가는 6,160원입니다.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여 5,130원의 배정을 받고 상장일인 11월 19일까지 5,130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리 매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2일 전인 11월 17일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지난 6개월의 주가를 살펴보면 최저가가 5,170원입니다. 공모가보다 아주 조금 높습니다. 현재 해운업의 호황에 따라 당분간 조선업의 업황은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상장일까지 공모가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권주 청약을 정리하고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현재 주가 기준 16.72% 이상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었던 실권주는 상장 즈음 큰 하락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여기에 나와 있는 증권사를 통해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한도는 실권 규모인 73,719주까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권주는 균등은 없고 100% 비례로만 진행이 됩니다. 청약 증거금이 공모주와 달리 100%이기에 자금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많은 증권사로 진행이 되지만 공모주와 달리 증권사별 배정 주익수가 없습니다. 모든 증권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통합하여 배정을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별 경쟁률은 의미가 없고 통합 경쟁률이 중요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권 규모가 너무 적기에 경쟁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실익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공모주들의 기본 정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향후 메타버스로 플랫폼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26,000원이고 일반 청약자의 공모 규모는 약 215억 원입니다. 비트나인은 그래프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공모가는 11,000원이고 일반 청약자 공모 규모는 57억 원입니다.
ITIG는 핀테크 관련 용역 개발을 하고 있고 공모가는 14,300원,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64억 원입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만원이고 일반 청약자 공모 규모는 39억 원입니다. 사업 분야를 비교해보면 디어유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를 제외하면 나머지 청약들의 청약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특히 지오 엘리먼트는 규모가 매우 작아 40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일반 등급의 최대 청약 주식수 및 청약 증거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의 청약 규모가 제일 크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50%밖에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전용 50% 등급은 13,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3,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제일 큰 청약은 ITIG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우대 200%입니다. 최대 2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20만 원입니다. 비트나인은 일반 그룹의 경우 2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3,750만 원입니다. 규모가 제일 작은 지오 엘리먼트는 일반 등급 100%의 경우 1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천만 원입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청약 규모가 작고 일반 등급의 경우 최대 청약금이 6천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는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가 상단 대비 8.33% 상향이 되었고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4.87%가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상향됨에 따라 평가가액과의 차이는 매우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비트나인은 공모가가 13.4% 상향되었고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26.2%입니다. ITIG는 공모가가 심한 공모가액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22.28%입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공모가가 상단 대비 14.94% 상향되었습니다.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20.67%입니다. ITIG를 제외하고 모두 공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공모가가 상향되었음에도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비트나인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비트나인은 실제 발생하는 순이익이 아닌 2023년 추정 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수익 대비 할인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ITI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요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수치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해외 기관 투자자 무실적을 제외하였습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 무실적은 거래 관계가 전혀 없고 실제 존재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무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 대거 참여를 해도 실제로는 주식을 전혀 배정받지 못하거나 매우 소수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지아이텍의 경우 무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약 4억만 주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주식수는 8,10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0.002%밖에 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배정되지도 않는 무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가 포함되어 전체적인 수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해당 부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무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의 결과를 모두 제외한 수요 예측을 비교해보면 디어유가 가장 많은 1,547곳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나인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로 보면 디어유가 1760.93대 1로 가장 높고 지오 엘리먼트가 1613.84대 1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수량 기준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살펴보면 디어유가 40.21%로 가장 높고 지오 엘리먼트가 15.24%로 두 번째입니다. 공모가 상단 초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비율을 살펴보면 지오 엘리먼트가 99.26%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비트나인이 94.94%로 2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종합할 때 디어유의 결과가 가장 좋고 지오 엘리먼트가 두 번째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의무 보유 확약 신청과 경쟁률로 놓고 보면 디어유가 압도적으로 좋고 지오 엘리먼트가 두 번째, 비트나인과 ITIG는 서로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아서 공모가가 상향된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디어유, 지오 엘리먼트가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급의 가장 중요한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가 5,239억으로 상장 시가총액이 제일 큽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619억으로 가장 작은 종목입니다. 상장일 유통 비율은 지오 엘리먼트가 17.11%로 제일 낮고 ITIG가 19.68%, 디어유는 ITIG와 비슷한 20.20%입니다.
비트나인은 40.07%로 다른 종목에 비해 비율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금액은 지오엘리먼트가 106억 원으로 가장 작고 ITIG가 168억 원으로 두 번째로 작습니다. 디어유는 시가총액이 크기에 상장일 유통금액도 1000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중 기존 주주의 비율을 살펴보면 ITIG는 공모주주만이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오엘리먼트도 매우 소수의 기존 주주만 있는 상황입니다. 디어유와 비트나인은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추정한 상장일 유통물량과 상장일 유통금액은 의무보유확약 실제 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물량으로 보면 지오엘리먼트와 ITIG가 매우 유리합니다.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반기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모두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ITIG가 제일 많지만 순이익은 디어유가 제일 많습니다. 순이익을 매출로 나눈 반기 순이익률을 비교해 보면 디어유가 29.17%로 제일 높고 지오엘리먼트가 26.88%로 2위, 비트나인과 ITIG의 순서입니다. 반기 순이익을 단순 연환산에서 상장 시가총액으로 나눈 퍼 수치를 계산해보면 디어유는 48.73%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퍼를 기록하였고 비트나인이 31.86, ITIG가 18.03, 지오엘리먼트가 가장 낮은 9.98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순이익률은 높고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순이익률에서는 디어유와 지오엘리먼트가 모두 좋은 상황이지만 퍼까지 감안하면 지오엘리먼트가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다만 디어유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오엘리먼트는 3년째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TIG는 업종의 특성상 하반기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수익성 지표가 바뀔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ITIG의 순이익률은 타 종목 대비 너무나 낮습니다. 1일차 청약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청약이 진행되는 지오엘리먼트를 제외하고 디어유, 비트나인, ITIG는 오늘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종목 중 디어유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참여했고 비례 경쟁률도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디어유의 1일차 예상 균등 배정이 2주를 받고 추첨 1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되면 추첨 1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동시청약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유통물량과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지오엘리먼트가 제일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오엘리먼트는 규모가 작고 청약 한도도 낮습니다. 그에 따라 경쟁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주식을 많이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디어유가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투표에서 디어유는 61%의 지지를 받았고 지오엘리먼트가 5%로 2등을 기록하였습니다. 디어유와 지오엘리먼트가 좋다고 생각하여 청약이 몰리게 된다면 경쟁률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청약으로 진행되었던 차백신 연구소와 지하이텍은 경쟁률이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하이텍은 무려 6,0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었고 차백신 연구소는 100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있던 차백신 연구소였지만 시초가 상승률은 공모가보다 6.36% 상승하여 출발했습니다. 지하이텍은 개장과 동시에 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비교가 되지 않지만 경쟁률을 감안하여 청약금 대비 수익률을 구한다면 지하이텍의 청약금 대비 수익률은 0.05%가 되고 차백신 연구소의 청약금 대비 수익률은 0.15%가 됩니다. 경쟁률의 차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디어유와 지오엘리먼트로 쏠리는 현상은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나인과 ITIG의 경쟁률이 디어유와 지오엘리먼트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 된다면 실제 청약금 대비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만 비트나인과 ITIG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만큼 역발상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2일차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청약별 실시간 경쟁률이 제공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